자, 9월 모의고사 두 번째 바이러스 지문입니다. 지금 그림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 배열을 조금 바꾸고요. 화면을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체와 달리 대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을 하고요.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죠. 그죠?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생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생을 한대요. 바이러스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요. 자, 여기서부터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라는 애가 박혀 있고요.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니? 그리세요. 본능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냥 얘가 피막 정도라고 쓰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단백질이 박혀 있대요. 그죠? 그리고 안에는 뭐가 있대? 캡시드라는 애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 또 뭐가 있대? 헥산이라는 애가 들어있대요. 근데 이 헥산은 DNA와 RNA 중에 하나로만이라는 거는 무조건 DNA 아니면 RNA라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게 어떻게 감염되는 것일까? 질문 나오면 대답이 나오고요. 그게 결국 주제입니다. 지금 결국 주제는 이거예요. 바이러스는 기생해서 감염해서 사는데 어떻게 감염할까?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바이러스의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준 거겠죠. 됐니? 자, 문제를 먼저 본 친구들은요. 34번의 그림을 보면서 매칭을 시킬 수도 있었어. 그게 훨씬 더 쉽죠. 지금 보면 이 삐져나온 애가 부착 단백질이겠지. 저는 한 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정확한 거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이게 동그란 게 피막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얘 몇 각형이냐? 육각형인가요? 얘가 캡시드가 되겠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실 같은 애가 헥산이 되겠고요. 헥산은 DNA 아니면 RNA라고 얘기했어. 요 그림을 보고 이거랑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야 돼. 그러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문제가 몇 번이었지? 34번이잖아. 그러니까 A 문제가 34번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그림이랑 요 글에 매칭을 시켰어야 돼요. A, B, C, D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정이잖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바이러스는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숙주세포 수용체에 따라 달라진대요.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을 한 후에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얘를 이용한대요.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얘가 지금 숙주세포잖아. 큰 게. 그죠? 그럼 달라붙어야 돼. 뭐를 이용해서? 이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달라붙는데요. 맞죠? 그럼 이게 A 단계죠, 지금?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서 여기서 달라붙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얘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쏙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의 헥산이 아니죠. 실 같은 애가 헥산이었죠. 얘가 헥산이었네. 헥산이 캡시드로부터 아까 그 육각형으로부터 분리돼요. 숙주 내부로 빠져나온다. 그럼 A는 이까지네요. 이까지. 그죠? 이까지가 다 A네요. 요 과정이. 지금 실만 나와 있으니까. 이후 헥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된다. 자, 많아졌죠? 그죠? 복제가 된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효소. 그럼 B 단계는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하는 단계구나. 그런데 아까 헥산은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DNA거나 RNA거나. D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반면 R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 맞는 효소로
합성을 한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라고? 범주화만 시키라고. DNA일 때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그대로 이용한대요.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RNA일 때는 그대로 이용을 못하고 합성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만 복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B 단계까지는 지금 이까지가 계속 복제하고 있는 거예요. 복제하고. 쏘리. 여기까지가 지금 복제하고 있어요. 또한 헥사는 또 뭐도 하느냐. 자, 헥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나 봐. 하나는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하는 역할을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mRNA라는 걸 이용해서 통해서라고 돼 있죠. 단백질을 합성한대요. 헥산이 뭔가 역할을 많이 하네.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요. 자, 일부라는 말은 또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일부는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한다. 제가 지금 하나 뛰어넘었네요. 죄송합니다.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여기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캡시드가 돼요. 복제된 헥산을 둘러싸고. 자, 여기서 캡시드가, 이건 C가 지금 이거네요. mRNA입니다. 왜? 여기 캡시드가 생겼잖아. 맞죠? 일부는 캡시드가 돼요. 복제된 애들의 껍데기가 돼준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나머지 일부는 뭐가 된대?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부착 단백질. 나머지는 부착 단백질이 된대. 글씨가 좀 날라갑니다. 죄송해요. 그 후에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세포막이 캡시드. 요거겠죠? 세포막. 얘를 캡시드를 다시 감싸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얘들 부착 단백질이 다시 붙겠지.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피막을 이루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럼 얘가 D가 되겠네요. 자, 그림이랑 매칭 시켜야 됩니다. 그림이랑 매칭을 시켜야 돼요. A, B, C, D의 과정. 세포가 다른 세포를 어떻게 감염시키느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보세요. 1번. A에서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바이러스 핵산이 숙주 내부로 빠져나오려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이러스 피막에 부착 단백질을 이용하다. 맞죠? 정확하죠?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접촉하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B에서 그림 봐야겠네요. B 여기 복제하는 단계 숙주세포의 효소를 그대로, 자, 봐. 이해하지 못해도 답은 구할 수 있다고.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근데 한번 꽈네요.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즉 합성한다면입니다. 그대로 이용이 아니라면 RNA겠네. RNA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으면 2번 선택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RNA가 뭔지 DNA가 뭔지 몰라도. 됐니? 3번 B에서 역시 B입니다. 복제하는 단계예요. 캡시드가 분리되면서 빠져나온 효소는 이미 틀렸습니다. 효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어요? 헥산이 나와야죠. 헥산이 나와서 뭐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한다 그랬잖아. 맞죠? 그리고 얘가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데, C에서 캡시드를 만들어주는 건 누구였어? 단백질 형성해주는 거는 RNA. 헥산이 mRNA를 이용해서 도움을 준다니까. 이거 효소가 헥산으로 바뀌면 맞네요. 됐습니까? 그럼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거야? 효소를 헥산으로 바꿀 겁니다. 효소를 헥산으로 바꾸는 순간 3번 선택지 맞는 선택지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바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셔야 돼요. C에서 바이러스의 헥산을 둘러싸거나 D에서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 물질은 mRNA 맞죠? mRNA가 두 개 있잖아. 캡시드를 만들거나 헥산을 둘러싸거나, 이게 캡시드잖아. 아니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된다. 마지막. D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이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를 통해 만들어. 자, 그러면 여기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피막,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니? 여기 보시면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된다고 돼 있죠. 숙주세포막.
그러니까 숙주세포의 구성 요소 누구? 얘가 숙주세포막이겠네. 이걸로 바꿔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인데요. 자, 내신 시험에서는 효소를 헥산으로 바꿀 거라는 거야. 그렇게 말고는 문제를 낼 게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밑에는 쉬워. 요게 어려웠던 거잖아. 밑에는 쉽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은 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지속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위와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급성 감염 또 나눴습니다. 지속과 급성.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카테고리화만 시키면 된다고. 범주화만 시키면 돼요. 나누세요. 급성 감염은요, 짧은 기간이고요.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여버린대. 바이러스가 또 다른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며 질병을 일으킨다. 처음에 하나 증식시키고요. 그 다음 넘어갈 때 걔를 죽여버린대.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책에 의해 바이러스가 제거해 나가며 체내에는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는다. 반면에 지속 감염은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잔류한다.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체내의 방어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이런 지속 감염은 다시 잠복, 만성, 지연. 그럼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잠복, 만성, 지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역시 기억 니은 문제 먼저. 자, 기억이 급성이고 니은이 지속이에요.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런 거 하면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읽기 편해요. 기억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기억 급성인데 안 되죠. 그죠? 기억은 바이러스가 체내의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하는 거는 지속이었잖아. 됐죠? 니은은 지속은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 아까 소멸시키는 거는 급성이었어, 지속이었어. 범주화 시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서 가는 게 급성이었어, 지속이었어. 급성이었잖아요. 맞죠? 니은은 감염한 바이러스가, 자, 지속은 장기간. 아씨, 너무 4번이다. 됐죠? 너무 4번이에요. 5번 발현은 둘 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속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눴던 거 그거 설명 보러 가면 역시 A, B, C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잠복이라는 애는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이 되면 다시 재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같은 바이러스라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다. 잠복 감염은요, 계속 잠복이네요. 재발하기까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감염성이 없대.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자, 다 잠복의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만성은요, 다른 색깔로 할게. 만성은요, 감염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되는 거래. 항상 검출돼. 항상 옮길 수 있는 감염 상태랍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발현되거나 오할 않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특성. 마지막 지연. 지연은요, 초기 감염 후에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반드시 질병을 유발한다. 다르죠? 누구랑? 만성이랑. 왜? 만성은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조 차이점이에요. 역시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체킹이고요. 문제 풀 때는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찾아서 푸는 거예요, 원래. 자, 33번. 일치하지 않는 것.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막의 효소와 결합하여 숙주세포 내 효소와 결합이 아니죠? 그죠? 어디와 결합했니? 그냥 수용체와 결합하여 아닙니까? 찾으러 가야겠네요. 기억이 안 난다. 접촉한 후 피막에 이용해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들어가서 효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효소와 결합했다. 여기서 그냥 틀렸네요. 됐죠?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핵산이 DNA라면
캡시드 안에 RNA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이유는 세포가 아니라서 스스로 생장 못한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고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캡시드를 피막이 감싸고 있다.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 결국은 그 세 개로 나눈 걸로 푸는 문제야. 역시 보기가 나오잖아요. 보기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항상 제일 기본. 보기가 나오면 그냥 무식하게 보기를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본문과 매칭을 시켜야 돼요. 매칭을. 본문의 어느 내용과 관련되는 건가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예요. 자꾸 혀가 꼬여요. 죄송해요.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30분. 서진이 문자 와서 급하게 찍은 겁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서진이한테 감사하세요. 자, 36번.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요.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거나 평생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또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게 대상포진이에요. 봐. 처음에 생겼다가 없다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대. 그럼 뭡니까? 세 개 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세 개 중에 뭐야? 기억 돌이켜봐요. 뭡니까? 잠복이죠. 잠복. 두 번째 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80%는 보유하지만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다. 하지만 20%는 합병증이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뭐였니? 얘가 만성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묻고 싶은 게. 너희가 이걸 보고 잠복과 만성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수두를 앓다가 나은 사람은요. 대상포진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는 갖고 바이러스, 프로바이러스 아까 그랬죠? 발현되지 않는 거. 맞나요? 맞죠? 프로바이러스가 잠복 감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VGV를 가진 사람의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VGV가 다시 활성화되는 이건 결과잖아요. 이게 뭔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겠어? 면역력 저하가 조건이겠죠. 그죠? 그럼 얘를 면역력 저하로 쓱 바꾸면 맞는 선택지 될 겁니다. 됐어요. HCV 얘입니다. 감염된 사람은 간염증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옮길 수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HCV에 감염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간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OR이죠. 맞죠? 둘 다 발현된 상황이라면 감염시키고 있겠구나. 바이러스가 하는 역할이 감염이니까. 됐습니까? 네, 서진이한테 감사하시면 됩니다. 설마 안 보고 있다면 실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